이번 에피소드는 뭔가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. 하나의 주제가 끝났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, 또 방송 간격이 너무 길면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서 그냥 살아있다는 의미로 중간 에피소드를 하나 켰습니다. 계속 중간에 레트로텍 방송 간격이 길어지면서 중간에 좀 쉬어가는 코너 같은 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했었는데, 그러니까 메인 에피소드는 제가 뭐 자료도 찾아야 되고 대본도 정리하고 뭐 이런저런 영상도 들어보고 뭐 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서, 그런 거 준비 없이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나 그런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방송 간격이 길어지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'이제 더 이상 안 하나? 하나?'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물론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틈틈이 그런 아이디어를 좀 고민했는데, 사실 막상 좋은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어요. 뭐 제가 사입사비츠 팟캐스트라는 그 방송도 따로 지인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, 또 중간에 뉴스들이나 이슈되는 사건들은 거기서 대부분 얘기하고 있어서 여기서 따로 또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, 뭐 마땅히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건 없어서 네, 결국 하지 못했고, 어 1 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는 첫 번째 주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4 개가 됐죠. 그게 끝났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코너처럼 마이크를 켰습니다. 원래 처음에 레트로텍을 생각을 하고 시작할 때 23년, 벌써 2년 전이네요. 23년 7월 24일 날 첫 그 파일럿 에피소드,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은 없지만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주절주절 떠들은 방송을 했었고, 실제로 첫 방송은 23년 7월 31 일에 첫 에피소드를 올렸어요. 당시에는 한 3-4편 정도의 대본을 미리 써 놓고 '이 정도면 해 볼 만하겠는데?'라고 시작을 하고, 당시에는 한 에피소드를 6 개에서 8개 정도로 생각을 했고, 그 주제를 좀 묶는 의미로 어 1, 2, 3, 4 이렇게 에피소드 이름을 짓지 않고 1A, 1B, 1C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. 그래서 사실 에피소드는 나눠서 올렸지만 개념상으로는 첫 번째 에피소드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고, 그걸 한 14 편을 녹음했죠. 사실 한 6편 정도 예상하다가 하다 보니까 쪼끔씩 길어지고 이것도 다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14 편까지 하고 1년 반 정도가 걸려서 작년 12 월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인 에피소드 2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고, 여러 가지 주제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. 예.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웹의 변화 같은 것도 많이 다뤘는데, 제가 또 웹을 많이 하기도 했고 관심도 있는 편이라서 '웹에 대한 주제도 좀 다루면 좋겠다.' 싶기도 했는데, 너무 웹만 다루는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웹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쪼끔 다른 주제로 생각을 했고, 쪼끔은 더 범용적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긴 한데, 지금은 생각은 이제 VCS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기스로 거의 천하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, 뭐 서브 버전, 머큐리얼, 뭐 CVS, 뭐 예전에 다양한 버전 컨트롤 시스템들이 있었죠. 코딩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이기도 해서 '이런 주제를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?'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거의 1년 반 정도 레트로텍이라는 팟캐스트를 제가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 삶의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. 뭐 아직 뭐 블로그만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완전한 형식을 갖췄다고 할 수도 없어서 이런저런 고민은 계속하고 있어요. 들으시는 분들이 '재밌나? 흥미롭게 들으시나?'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, 아주 쪼끔씩 시청자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어
처음 만들 때 예상했던 대로 많이 늘진 않는다. 역시 많이 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에피소드 하나 녹음하고 자료 준비하고 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'아 이것보단 좀 더 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?'라는 생각 정도는 하지만 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. 기본적으로 제가 뭐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에는 그렇게 재능은 없는 것 같아요. 조금 성격상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게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그냥 '자연히 퍼지겠지.' 뭐 이런 트위터에서 그냥 새 에피소드 올라올 때 알리는 정도로만 버티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요즘 추세와는 많이 어긋나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한 에피소드가 1 시간에서 1 시간 반? 1 시간 미만인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하나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, 그렇게 요즘은 점점 짧아져서 뭐 5 분, 10 분짜리 영상이 대부분이고, 뭐 쇼츠도 뜨니까 그거보다 훨씬 짧은 뭐 1 분에서 3 분짜리 엑기스만 뽑아 놓은 그런 영상들이나 자료들이 훨씬 많은데, 저도 뭐 그 약간 중독적으로 그냥 누워서 쉬다가 켜 놓으면 자꾸 보게 되고, 그걸 뭐 30 분, 1 시간씩 보게 되고 그러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쪼끔 반대쪽으로 움직여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레트로텍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콘텐츠는 여러 가지가 있죠. 만드는 사람이 좀 고생을 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고, 만드는 사람도 쉽게 만들고 듣는 사람도 쉽게 소비할 수 있는, 그럴 수도 있고, 만든 사람도 고생스럽고 보는 사람도 고생스러운, 어 고생스럽다면 쪼끔 표현이 이상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. 시간이 많이 드는,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는데, 저는 약간 마지막에 얘기한 만드는 사람도 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되고 소비하는 사람도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런 콘텐츠가 쪼끔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요즘 뭐 AI 시대가 돼서 1 시간짜리 뭐 유튜브 강의나 이런 것도 뭐 1-2 분에 읽을 수 있는 텍스트나 요약본으로 만들어 주는 서비스도 많지만, 집중력을 가지고 봤다는 전제하에 1 시간짜리 영상을 보고 나서 얻은 것과 요약본을 봐서 얻은 거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물론 요약본을 보면 뭐 1 시간에 20개 30개 뭐 발표 영상 같은 거에 요약본을 볼 수 있지만, 또 한편으로는 소비할 때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잊혀져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길게 보면 거기서도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꼭 기억에 남고 자기 거 되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지만, 그냥 기본적인 개념 하에서는 '콘텐츠를 소비할 때 어느 정도 노력을 들일 필요가 있다.'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책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. 책을 한 권 읽으려면 물론 책을 빨리 읽는 분도 있지만 저는 책을 되게 느리게 읽는 편이라서 책을 읽으려면 노력이 많이 드는 편인데, 과연 그거를 요약본으로만 읽으면 그 책에서 전달하는 저자가 전달하는 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?'라는 생각은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플레이 타임이 1 시간, 1 시간 반 요렇게 되면 듣는 사람들한테 꽤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, 아주 다수가 듣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기본적으로. 그리고 요즘은 팟캐스트가 저도 그렇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좀 듣기 좋은 콘텐츠긴 하죠. 유튜브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 음성 매체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듣기가 좋은데, 어 물론 출퇴근 시간에 이동하면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좀 집중해서 듣기에는 사실 긴 콘텐츠인 게 사실이긴 합니다.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하면서 꽤 재밌었어요. 처음에 할 때 '이걸 하면 어떤 느낌일까?'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고, '대본 만들면서 꽤 재밌는데?'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막상 1년 반 동안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
나름 꽤 재밌었어요. 물론 하나 에피소드 녹음하고 나면 뭐 그동안 밀린 블로그도 쓰고 이런저런 거 딴 것도 챙기다 보면 또 대부분 못 쓰게 되고 이러긴 했지만 알고 있던 사실을 좀 찾아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몰랐던 사실들 또 많이 알게 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팟캐스트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기술이 등장하는데 그 배경이 있고 대부분의 기술이란 건 그전에 했던 시도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 표준화가 되기도 하고 기술이 발전돼서 이전에 시도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그다음 시도 몇 년 뒤의 시도는 성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어 레트로텍을 시작할 때도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자료를 찾으면서 새로 알게 된 것도 당연히 많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뭐 이런저런 글이나 트위터 같은 거를 보면서 종종 하곤 하는데 아무도 저한테 물어봐 주진 않는데 물어봐 주지 않는 얘기를 막 혼자 설명하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뭐 블로그도 좀 비슷한 매체이긴 한데 저한테는. 네. 그러니까 그냥 '내가 알아서 혼자 말해야 되겠다.'라는 느낌으로 이 레트로텍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몇몇 분은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도 글을 남겨 주셨고 뭐 많이 남겨지는 게 아니라서 저도 다 보고 있기는 한데 이런저런 피드백도 주시면 좋겠어요.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기술의 좀 배경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음성 매체다 보니까 고런 디테일 뭐 코드 레벨이나 또 모든 기술을 다 깊게 하는 거는 아니라서 아주 깊은 레벨까지는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그 환경적인 당시 기술의 배경이나 뭐 표준화나 뭐 업계의 분위기 같은 거를 아는 대로는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긴 하거든요. 저는 이제 어떤 기술의 뭐 창시자라든가 주요 기여자 같은 분들을 이제 꽤 많이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있었고 어 그런 분들이 가진 인사이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인물을 많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구 이름이 나왔을 때 뭐 존 레식이다. 그러면 존 레식이 제이쿼리를 만든 사람이란 걸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 뒤에는 결국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이름들을 이번에 더 많이 외우고 알게 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'아 저 사람은 뭐 만든 사람이구나. 어떤 기여를 한 사람이구나.' 요런 것들이 더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들으시면서 근데 또 역사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'지루하겠다. 지루한가?' 요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녹음하고 제가 대본 만든 거라서 저는 감이 없어서 많이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어요. 뭐 트위터에서 주셔도 되고 유튜브 댓글에서 주셔도 되고 뭐 "어떤 주제를 다뤄주면 좋겠다." 같은 얘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 에피소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는 사실 14 편이라 너무 긴 게 됐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긴 호흡은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. 쪼끔 더 주제를 모아서 그렇게 14 편씩 가지 않게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고 간격은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간중간 또 새로 한번 줄기를 이렇게 흐름을 쭉 설명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뭐 웹 관련해서는 짧게 짧게 '에피소드로 할 수 있지 않을까.'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또 녹음을 하면서 이게 대본 쓰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자료 준비하느라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하고 편집하는 게 엄청 힘들긴 해요. 제가 뭐 이쪽의 전문가도 아니긴 해서 잘하는 사람은 훨씬 빨리 하겠죠. 쪼끔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대본을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쪼끔 더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녹음하면 제가 좀 이상한 소리 아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라내고 하다 보면 거의 주말에 뭐 보통 일반적으로 금요일 날 밤에 퇴근을 하고 한 2 시간
해서 2 시간 반 정도 녹음을 한 다음에 토요일, 일요일 날 계속 편집을 하는 것 같아요, 그거를. 불필요한 부분이나 말실수한 거, 말 더듬은 거 이런 거 다 잘라내고 하다 보면 시간이 꽤 많이 가서 자료 준비보다 그게 더 힘들긴 해요. 그래서 뭐 최근에 주변 지인한테 들으니까 목소리 녹음하면 자기 목소리나 톤을 맞춰서 AI가 텍스트를 읽어 주는 게 있는데 그분 거를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꽤 자연스럽더라고요, 제가 느끼기에는. 물론 자세히 들으면 약간 어색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모르고 들으면 '어 그 사람이 말하나 보다.'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 느낌에 꽤 자연스러웠어요. 그래서 살짝 솔깃하긴 했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 보려고 합니다. 뭐 그게 더 쪼끔 인간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더 감을 얻을 때까지는 제가 직접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좀 한계에 이르렀면 'AI 같은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볼까?'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. 뭐 AI로 녹음을 한다면 뭐 좋은 점은 다른 언어로도 할 수 있겠죠. 요즘은 번역이나 AI 번역 같은 게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아주 깔끔하진 않아도 한번 다듬으면 이제 '영어 같은 버전으로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?'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일단 좀 나중에 생각하고 있고 팟캐스트로 녹음을 하고 대본이 있다 보니까 '이걸 블로그 글로 올릴까?'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하고는 있어요. 그거 뭐 초반부터 했었는데 그래도 '블로그 글을 쓰면 팟캐스트와 뭐가 다르지?'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로 좀 들어서 일단은 글은 안 쓰고 팟캐스트로만 올리고 있습니다. 물론 거의 검색이나 이런 게 쉽게 자막까지는 아니어도 그 대본의 내용을 트랜스크립트로 이렇게 해서 '사이트에 올릴까?'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대본에 있는 말을 똑같이 한 건 아니라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는 그냥 주저리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첫 번째 에피소드를 끝내고 나서 잡담을 해본 시간이었고요. 이제 설 명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두 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